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 예산과 항만수사과 청년정책과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회의록 작성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시장은 정책사업 지출금의 20% 이하를 변경해서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의회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전체 기금의 20% 이하예요. 자,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시장이 임의로 의회 승인을 받고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저희가 이제 그 기금 변경이 요인이 생기면 네. 그 이제 이 20% 이하는 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다 네. 보고는 안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네, 네, 회의록이 작성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회의록 작성이 지금 굉장히 미비해요. 제가 요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회의록 작성이. 자,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10명이면 그 10명이 안건을 주고받은 내용이 작성되는 게 회의록입니까? 요점 정리해서 10명의 내용을 그냥 요점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회의록입니까? 10명이 의사를 교환한 것이 이제 회의록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의 기금회에서 운영위원회 했던 이 회의에 있어서 수당 지급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 수당은 이제 저희가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심사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쓰는 거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데 예산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확히 위원회를 들 수 있게 돼 있는 법정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장님이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 두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렇게 그 시 집행부나 아니면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상설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있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금에 대한 유용을 알 수도 없는 이 위원회들이 어떤 위원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지금 전체 평택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의에 대한 회의 수당은 전액 삭감을 해야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전체 평택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원회로서 존재 여부가 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실장님. 그런데 지금 또 회의 수당에 있어서 예산 세워갖고 왔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예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예산을 세워갖고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이 예산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활동한 모든 위원회 수당은 삭감을 해도 하실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록 작성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점 정해서 쓰는 게 회의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택시 회의록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저거 왜 이렇게 썼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분명히 심사수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상임위 게 아닌데라고.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부터 시작해서 11개 기금 중에서 서면 그 심사를 하면 지급을 합니까?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 수당은 줍니다. 다만 이제 심사수당은 주는데 그 네네네. 심사가 뭐 어떤 자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지급을 안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 두 개 부서는 서면 심의를 했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산을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추계를 해서 공통적으로 정해야지. 어느 부서는 서면 심의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내용마다 달라요. 자료를 만약에 어떤 위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한다면은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은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의를 하는 거는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평택시에서 왜 이게 다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을 전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처음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2년 반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짚어드렸었어요. 성인지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가 놓치고 갔었던 성과 지표수까지 다 살펴드리고 이 부분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이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는 제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예산을 승인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뭘 회의를 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기금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20% 이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가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기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뭐 실링으로 다 깎고 이런 것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드리면 그 예산을 제대로 쓰시는 건데 저번에 보니까 지금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예요. 제가 그 터미널 그 전기 승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낮추셨어요 이번에? 승합 요거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12월 13일부터 공사에 그 업체들이 나가면은 그 공사를 해서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 이해를 하셨네요. 기본적으로 저희 평택시가 전력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어떤 뭐 센터를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기본 전력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새는 돈을 저희가 그 막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전기료가 너무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청한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하고 갭이 있으면 이 부분을 승합을 낮춰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 공사 계약 전력 낮추는 공사가 2025년도 예산에 보시면은 나져 있어요. 예. 500에서 300으로. 예. MOF 공사를 하든 변압기 공사를 하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업체들이 나가면 이제 실시를 해야 될 건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바로 제가 드리는 실시를 할 겁니다. 말씀은 저희 평택시가 새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과마다 하나씩 뭐 이렇게 지적을 해서 현수막이 왜 비싸니, 조명이 조경이 왜 이렇게 비싸니, 수목 전정이 왜 이렇게 비싸니,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새는 돈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나아져도 시 재정은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이 계속 2년 반 동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나 법령이나 어떤 학위를 받은 논문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어느 정도 그게 집행부에서 좀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냥 항목으로 왜 그 제초비가 이렇게 비싸냐, 제초비 삭감하겠다 이러면 이런 거는 잘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살림을 포괄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제시해 드리면 그 부분이 잘 선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이제 제가 뭐 부서별로 하긴 할 겁니다. 우리 항만수산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 같은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없습니까? 유질 사업까지 받아갖고 오는데 수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조례, 어업인들의 발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도 없습니다. 예. 수산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죠?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는 상위법에서 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산조정위원회가 농업인 어느 다른 그 중복되어 있는 그 조례에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에서 위원회 얘기를 왜 하느냐 하겠지만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어업이 발전이 되는데 여기 항만에 대한 발전 자료, 뉴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정작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냐고요.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법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두어야 돼요.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 유질 사업도 공모사업에서 받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려고 했는데 정작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조차 지금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만발전자문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없어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면 항만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이 여기서 주로 논의가 되고 이 항만 설명회를 개최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그 발전 그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좀 됩니까? 요거는 항만 쪽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수산 쪽의 그 현안 사항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객선이나 뭐 이제 항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걸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자문위원을 하다 보면 항하고 어업하고 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고 그 부분이 나오면 수산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나 발전 방향성이나 같이 나와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항만발전전문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들의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항만 관련 행정기관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관련 업단체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 단체로 하게 되면 자기들 이야기만 쏟아내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자문위원이에요. 그건 간담회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문위원회는 자문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회의 참석 수당 12만 원씩 16명 이해를 주시고 어? 지금 384만 원씩 지금 매년 위원회 운영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이 항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항만 설명의 개최나 이거나 예산을 풀어서 쓰신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쓰임 대비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홍보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문 자료를 가지고 평택항 설명을 할 때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 아카데미에서 홍보도 하고 뭐 해외에도 이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딱 단절이 되어 있어요. 국내외 설명회 세미나 개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거를 보면 제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받아보진 않았지만 외국 선박들이나 이런 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홍보 아카데미 운영하고 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셔야죠. 그러면 이거 4천만 원 하던 거 이번 추경에 이제 뭐 삭감을 하시고 내년에 2천만 원 하셨는데 이거 2천만 원 마저 삭감을 하셔도 돼요. 홍보 아카데미 운영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평택항 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동량 유치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 아카데미 쪽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나 일반 학생들 위주로 평택항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추진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버스나 식사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선 같은 경우는 그 시내하고 이객거리 때문에 버스 제공이나 식사 제공이 필수적인데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사업 추진이 좀 불가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항만발전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해난 사안에 대해서 각 그 기관이나 업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슬기롭게 좀 풀어가라자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산업 관련된 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요 수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수산 세력이 좀 미흡해서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다른 시군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뭐 챙겨보면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항만수산과 과장님 설명 미흡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예상은 심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성은 제가 못 느끼는데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그 어떤 정책을 안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해도 뭐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아까 이제 뭐 그 제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초가 2,200만 원씩 2회에서 4,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수목 전정도 같이 들어간 겁니까? 신수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겁니다. 근데 왜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까지 하기는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데요. 저 집행전액 가지고 하려고 지난번 현장 활동하실 때 지적해준 사항도 있어가지고요. 그 집행전액 조금 남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초만 2,200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계산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수목 전정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심의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바로 삭감 대상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장님 세 분 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회 그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여기에 들어올 때 이번에 위원회 수당 전액 다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회의를 하지 않고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수당으로 나가는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셔요? 성택 씨? 집계가 안 돼서 모르시죠?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상당한 금액이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가서 사용을 하시면 사용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의회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심의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과도 똑같아요. 85페이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0명을 4회를 해서 도정 지표가 이제 3회에서 4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증액이 된 사항인데 지금 그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나 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으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세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조목조목 지금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끝나고 나시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해서 개수 조정할 때 갖고 들어오세요. 지금 목이 저희들이 보면 장관,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 같은 경우에 통합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그 실효성이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목조목 다 했어요.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하고 다 했는데 네트워크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하고 이 강사료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정말로 청년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강사인지 이 청년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한 건지 이 청년들이 요구한 것들이 그 시에 얼만큼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정말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쓰여져 있는지 시비 사업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해왔던 사업이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각도로 자문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그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청년 정책을 세우셔야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지금 그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개수 조정할 때 알아서 좀 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세출 예산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 총 예산 규모가 685억 4,692만 7천 원인데 전년도보다 대비 올해는 그 816억 5,469만 원 대비해서 131억 7,763만 6만 3천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이 감액된 게 우리가 이제 긴축 재정을 책정을 하셨을 텐데 어떤 쪽에 이렇게 그 감액된 부분을 편성을 하셨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서 이제 큰 금액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그 이제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삭감된 예산이 그 보면 이제 내부 유보금이라 해서 예비비 쪽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4억 정도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작년도에는 포함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아직 이제 의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삭감된 금액이 이제 내부 유보금이나 이런 쪽으로 안 들어가서 거기가 가장 큰 이제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항만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항만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도 비해서 한 9억 4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있었고 청년 정책과는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 작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금년도가 88억 5천이었는데 이제 2025년대는 8억 1,800 그러니까 8억 1,800 정도 81억 네. 8,600만 원 정도에서 7억 4,400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좀 늘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재생 융복합 사업이 이제 17억 이제 금년도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큰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주요 그 업무에 대한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사업성을 효율성이 있고 현안 과제에 맞게 이제 유효적절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 예산이 올해 예산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모든 총 예산은 줄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마 긴축 예산 우리 책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유효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전 사업 설명서로 할게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우리 소송 수행 지원 이게 우리가 9억 2,600 787 아니 7만 8,700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그 뒤에 그 연중 이게 사용한 금액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변화된 것이 이제 법률 상담관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이게 법률 상담들 이게 몇 명이죠 지금? 네, 현재 11명이고요. 예, 이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예, 그 수당을 이제 당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들이 그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데 예. 그 10만 원 드리는 거는 좀 너무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좀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게 상향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100% 이거를 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예산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100%를 인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한테 예, 그 법률에 대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보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크게 인상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평택시의 각 과위원회 수당이 최고 지급되는 게 일을 위원회는 예, 이제 얼마 2시간에 이제 2시간까지 12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과는 또 다른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분도 뭐 전문가도 예, 있고 예, 다 있습니다만 있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출장을 물론 이제 뭐 현덕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중 출장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이제 뭐 그 법률을 자문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라 저희가 좀 이렇게 2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글쎄, 요게 이제 갑자기 많은 금액이 더블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게 책정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 밑 페이지에 보면 거기 소송 행정 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그 작년 올해는 7억이었는데 5천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이게 7억 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 7억 5천 100건이라는 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금년도에도 7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이제 7억 5천을 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해도 이제 10월 말 기준했을 때 예. 164건이 진행하고 있고요. 뭐 지난 연도까지 2월 되고 뭐 신규 발생되고 해서 사실 326건이 진행되다가 뭐 이제 종결되고 남은 게 이제 164건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워낙 많고 또 이제 소송이 이제 복잡합니다. 저 지역이 개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 그 또한 그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그 소송 비용을 좀 많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소송 비용이 이게 금액 중에서는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 평택시 소송이 지금 뭐 원래 326건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16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 진행된 소송 사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하는 프로테지는 이렇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승소율이 보면 이제 그 행정소송은 이제 75% 정도 되고요. 예. 민사소송은 78% 정도 됩니다. 그 70, 78% 그리고 이제 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8% 정도. 그래서 한 승소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80%면 그래도 많은 그 승소를 하고 있는 네, 편이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 팽창 인구 뭐 팽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미비해서 이런 소송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된 만큼 우리 그 공무원들이 그 피로라든가 이런 걸 더할 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승소율이 지금은 뭐 약 80%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승소의 그 법적 대응을 잘 해서 승소가 뭐 100%는 될 수 없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그 효과를 좀 얻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00만 원 그 소송 공무원 워크숍이 이게 1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오셨었나요? 네, 금년도에 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직원들이 소송을 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부담도 많고 이제 그 패소하게 되면 사실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이제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 재정적으로도 많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부담을 갖고 또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 피로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적극적으로 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그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몇 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어디로 다녀오는데 이런 개별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의 예산이 2,200만 원이죠? 금년도에도 이제 한 30명 다녀왔고요. 예. 금년도에는 영월로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당일치기인가요? 1박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에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소송과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이렇게 선진지만 견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도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제 예산이 저희가 긴축 예산이고 이제 이런데 보면 여기도 예산이 2,2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 그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먼저 이런 그 어떤 그 예산 뭐 낭비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고요. 다음은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 이게 신규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요게 그 예전에 자치협력과 시절에 그 평택항 경계분쟁 시절에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던 그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예. 이게 2013년도에 이제 1억 2천만으로 그 임대를 했다가 2020년도에 1억 4천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 4년이 지나서 이제 4년 동안 동결됐는데 이건 올해는 그 2025년도에는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건물주가 좀 요청하는 상황이 있어서 글쎄 내년도에 2천만 원 인상분을 그래요? 반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 현재 쓰고 있는 시민단체가 지금 평택발전협의회하고 평택개발촉진위원회가 두 단체가 쓰고 있어요? 예, 두 개 단체가 써가 있고요. 7층하고 9층 해가지고 이게 이계층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그 평택의 그 항만의 그 기원 어떤 기업 우리가 뭐죠? 그 개펄 우리가 그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들이 당진항에서 평택항으로 저희들이 매립지를 찾아올 때 많은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이분들이라 생각하고 이분들의 공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이제 자기 뭐 이득이나 뭐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의 그 항만 정책이라든가 평택시의 모든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2천만 원이라는 보증금 저는 저희가 이제 이 기획행정위원회를 저기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지를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이번에 2천만 원 그 보증금 인상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이 그 평택 그 개발이라든가 평택 발전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 전세 보증금이나 뭐 공공요금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좀 여쭤본 사항이고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게 그 평택하고 당진항
당진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홍보 아카데미를 시민 항만 관심도 애양심을 고취하고 해서 이걸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 사업은 2023년도에서 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는데요. 예. 당시 시범 사업 중에 가장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이제 2024년도에 저희과 예산으로 이제 그 평택항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참여자들 설문조사 결과 성과가 좋았어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은 학생들 포함해서 평택 시민 전반적으로 네. 사업 대상을 넓히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은 평택항이 포성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원거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나 학생들은 버스 제공이나 식사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게 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 여기에 대부분 이제 그 아카데미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 같은 게 이렇게 좀 책정이 되는데 강사료가 2회가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 평택 시민이나 다른 그 학생들이 요청할 때 강사를 꼭 강사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예. 그 홍보를 할 때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강의는 평택항에서도 가능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도 강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는 무슨 학교로 찾아가는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평택항에 홍보관에 와서 그 주변의 배경을 돌아보며 강의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적으로 저 해군 이함대 그 수호관 그리고 평택항 직접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나 식사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조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시민 쪽에서 그리고 자부담도 10% 부담시켜 가지고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 지금은 평택 그 마린센터에 홍보관이 있죠. 마린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그 포송 산단에 있는 예, 산단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산단에 있는 걸음 그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투어 중에 그쪽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마린센터 그 맨 위층인가요? 14층에 14층에.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스카이 라운지 거기는 볼 수 있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고 운영비나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내는 건 아닌가요? 예, 와서 관람만 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에 그 포승 산단 위에 있는 평택항 홍보관을 이제 저도 이제 들려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 같은 게 거기가 벌써 많이 노화가 됐을 텐데 뭐 이런 그 시설 점검 같은 것도 다 지금 항만 우리 수산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이용해서 이제 시설 보완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과거에 달리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좀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시설 노하우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거기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전망이 아주 좋거든요. 평택 그 전반적인 그 평택항이 평택호호부터 저쪽 해군 이함대 LNG 기지까지 거기에 가 보면 전망이 아주 좋아서 홍보관을 한 번 정도는 올라가 볼 수 있는데 거기 홍보가 잘 안 돼요.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저 역시도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궁금을 하는데 이런 평택항 홍보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평택항에 대한 홍보관도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홍보관 해군 이함대 서해 수호관도 견학을 하지만 여기 평택항
항만 안내선 승선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코스를 꼭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수관, 홍보관, 평택항 투어 이게 기본으로 돌고 있고요. 예. 시간에 따라 좀 가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내선 승선을 할 수 있겠군요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시군하고 저희가 자매를 맺잖아요. 자매를 맺는데 평택 우리는 뭐 제천이고 신안이고 앞으로 이제 공조고 안동이고 이제 원주하고 이렇게 더 맺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평택에 왔을 때 그 저희들이 꼭 가봐야 될 곳 삼성 반도체 외에는 별로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우리 평택의 자랑이잖아요. 평택 그 안내선 승선 이거 굉장히 좋은 그 저기 뭐야 투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우리가 신안 갔을 때 장학선이가 그 배를 한번 태워주더라고요. 저희 한번 뭐 한 40분 저희가 배를 타고 투어를 했습니다. 저희도 8대 때는 이거 배를 의원들 한번 다 투어를 한번 해서 같이 승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그 투어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돌아오는지도 이제 저희들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평택항, 평택시뿐만 아니라 평택항 그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이런 그 코스는 꼭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구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 관리로 사업 763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시설물을 점검을 해보니 계속 이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안전점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 터미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터미널로 이사를 언제 12월 13일에 간다고 그랬나요? 이전에? 1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이전 작업을 하고요. 이제 예. 20날부터 이제 신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예. 터미널만 신터미널을 이용하게 되고요. 화물 처리 부분은 저희들 옆에 있는 저기 그 여객부들을 한 앞으로도 3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역 작업은 터미널 옆에 있는 야들을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은 터미널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도 더 글쎄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가 이제 퇴직 기간제 근로자들 16명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터미널을 이용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쪽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인가요? 예, 청소 인부 10명하고 카트 수레 그 처리하던 손수레에서 처리하던 분 6분이 계신데 네. 이분들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당연 퇴직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터미널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 운영권이라든가 용역 근로 계획이 지금 인천으로 넘어갔죠. 이분들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청소 근로자분들은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걸로 됐고요. 네. 카트 분들도 다 넘어가는 걸로 됐는데 네. 본인 희망에 따라서 두 분은 카트 근로자분 2명은 근로 안 하시는 걸로 해서 포기를 하셨고 4분 넘어가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10분 다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11월 우리가 13일 날 그 평택 터미널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 평택 터미널 어떻게 활용할 건가 토론회도 열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만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이전하고 이후에 그 터미널 운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창만 기본계획에 친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2월에 끝났는데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과장님이 항만기본계획에 친수공간으로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협약 체계를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가 다른 행정 행위를 해도 지방청에서 다른 행정 행위를 해버리면은 그게 저희들이 한 행정 행위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방청과의 협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요게 협약 체결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토지 이용에 대한 협약 체결이 우선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시민단체한테 저희 평택시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손을 놓고 있다가 이거를 인천 항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항만 시설에 이걸 우리가 이제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동안 평택시에서 23년 동안 약 돈 투여된 게 한 500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평택항 신터미널 운영권을 인천항에 넘겨주고 시민들의 큰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시 이거를 찾아올 수 있는 회복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고 말고 뭐 대체 이렇게 좀 미약한 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리권, 용역권이 있는데요. 지금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소유권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고 관리권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단지 이제 용역권을 3년 단위로 그렇죠. 공고를 해서 인천항 시설관리센터가 용역을 받은 것이고 3년 후에 다시 또 용역권이 공고될 것인데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한 용역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 부산시설관리센터, 한국개원조합 세 군데밖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택시는 용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말이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그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예. 부분이 있는데 그럼 평택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선치다면 평택시에 있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냐를 따져보면은 평택시 관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손치더라도 용역 평가를 했을 때 기술 점수로 해서 그 세 개 업체를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세 개 업체를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받을기가 우리 또 어렵다는 부분이 항만 있습니다. 수산 과장님께서는 미온적인 대응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우리가 무슨 터미널 용역 실적이 없어서 5년간 터미널 계획 운영 실적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우리가 입찰을 응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입찰 자격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관내가 아닌 타 지역 기관인 인천 관리센터에서 운영권을 저희가 가져가게 됐다는 사실들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우리가 보강되고 우리 항만의 땅을 저희들이 평택시의 땅을 제공해주면서 운영권은 우리 타 시설인 인천에 빼앗긴 이런 안타까움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차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대책을 좀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4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유용한 수산정을 방류해서 어업 소득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치어를 한 60만 마리씩 이게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치어는 이게 새끼가 뭐 넙치라고 했는데 그 어족이 넙치라는 게 뭐 가을인가 뭐라고 해야죠? 넙치면 가자미인가요? 뭐예요 이게? 광어인가? 44페이지요. 예, 넙치고요. 넙치. 넙치라고 되겠는데 이게 넙치 가자미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했던 게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했는데요. 왜 이 두 어종을 해야 되냐 하면은 다른 어종들은 방류를 하면 다 도망을 가는데 이 두 어종은 그 정착성 어족이라 해서 방류한 지역에서 30km 이내에서 이제 떠들지 않아요. 예, 도망가지 않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하는 지역에서 성장해서 다시 저희들 어민이나 지역 주변 지역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고 그 성장된 어류를 다시 저희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류를 회수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1년에 이렇게 방류하면 이게 성장하는데 1년이면 다 크나요? 뭐 1년 내지 2년이면 다 성장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희 그 어민들에 대한 그 소득이 이걸로 인해서 좀 소득 창출은 되나요? 예,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당진, 아산, 저기 화성, 뭐 시흥 쪽에서 다 방류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가더라도 또 주변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리당 단가가 333원인데 60마리 하다 보니까 2억인가 봐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저 매년 이게 이제 방류 이렇게 60만 마리씩 하시는 거예요? 예,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치어를 방류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큰 고기들이 이렇게 또 먹이 사슬로 인해서 먹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몇 마리나 60만 마리에서 몇 마리나 살아서 성장을 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먹이 사슬에서 어느 정도는 뭐 저기 그 성어로까지 성장은 다 100%는 안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방류하지 않고 그 잡는 거하고 각 지자체별로 방류를 해서 잡았을 때하고 저 사업 효과는 각종 논문이나 그 사업 성과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사업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사업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여기 또 이제 해수면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내수면 수산자원도 이게 조성을 하는데 제가 그 46페이지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2억이에요. 2억이고 이게 그 동자개가 250원씩 40마리, 뱀장어가 5,000원씩 이게 2만 마리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2억이에요. 2억인데 이게 동자개라는 게 그 민물개인가요, 이게? 예, 민물고기입니다. 또 평택에서는 빠가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개가 아니라 고기 어종이에요. 예, 이것도? 예, 이거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저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평택호에서 잡는 그 어종은 우리 오염도가 그 내수면 그러니까 좀 오염이 돼서 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는데 평택호에다가 계속 이거 방류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평택호나 남양호에서 그 잡힌 고기들도 먹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또 이게 그 낚시터 쪽으로 또 많이 또 공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잡아서 이제 그 어민들 보니까 그 수급해 가는 게 이제 그 낚시터 쪽으로 한 반, 또 이렇게 식용으로 반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수질을 우리가 이제 상수원 보고에 해제되면서 평택호 수질도 잠정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서 급수를 좀
뭐 지금 4급인데 3급 정도만 이거를 급수를 이제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도 여기에 있는 어족들을 우리가 부담 없이 오염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수산 자원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방류해서 어민들의 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52페이지를 보면 그 외래어종 수매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100%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아니 시비가 100%가 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돼 있는 자원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외래어종을 살펴보니 사업 설명서에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보면 외래 수매 그 도비가 20%, 시비가 80%에서 2억 6,500만 원이 이게 이제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그 수매 단가가 블루기하고 베스가 키로당 4,000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32.5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수매 단가 강준치가 있는데 강준치는 뭐 1kg에 또 3,000원 가격이 또 1,000원 싸네요. 그래서 1억 3,500 그래서 2억 6,500만 원이 수매가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60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100%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두 번을 외래 어종을 수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실제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좀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비까지 투입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시군에는 그 사업비가 남아도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남양호 평택고에서 원체 그 수면이 넓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도 이 수매량을 지금 발생하는 또 외래어종이나 무용생물을 처리해내는 발생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그리고 좀 12 100%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25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추경에. 이제 예. 그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차피 반납할 그 금액이라면 이게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도 보면 7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수매 비용도 이게 가격이 틀려요. 52페이지에서 볼 때는 키로당 이게 그 베스나 브르길은 4,000원이었고 강준치는 3,000원이었는데 여기는 키로당 3,000원인데 이건 고기 어종이 없어요. 외래어종은 4,000원이고요. 저 강준치는 무용생물인데 이건 이제 토종입니다. 요거는 3,000원입니다. 키로당. 근데 여기에다 무용생물 강준치라는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외래어종 해가지고 4,000원, 무용생물 3,000원 표기가 돼 있는데요. 내수면 저기 7천만 원에는 그냥 키로당 이게 3,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예 이런 것도 좀 잘 뭐 조그만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지만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 정책과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그 인구 및 신중년 정책 지원이 이게 1억 2,300만 원 정도가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 및 신중년 정책 그 컨트롤 타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거 지금 그 저출산 고령세의 가족 친화 결혼 출산 장려 운동을 확산하고 우리 그 신중년들 은퇴 이후에 노예 삶을 종합적으로 수립 계획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거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 정책, 인구 신중년 정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괄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예. 저희가 지금 지금 저희가 산출 내역이 별첨이 없어요 지금? 128페이지가 산출 내역입니다. 128개. 아, 여기구나.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인구 정책 관련해서 예. 인구 정책이랑 신중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뭐 생애 주기별 책자라든지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그 홍보물들을 지금 만들어서 매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야별로 인구 정책이라든지 1인 가구 신중년 관련해서도 매년 그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교육 분야로 해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세 이상부터 해서 뮤지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중년이 그 50세부터 64세까지인데 일찍 퇴직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중년을 위한 그 교육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정책인데 여기 이제 신중년이 네, 같이 그 정책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죠. 우리가 청년 정책인데 신중년까지 함께 들어간 인구 이게 정책팀이 인구 있습니다. 정책팀이라. 예. 그래요. 우리 그 뭐 청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그 신중년이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 그 노후에 그 제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이제 그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신중년이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1인 가구 정도는 뭐 한번 이렇게 집계를 내보신 적은 있나요? 이게 128페이지에 1인 가구 특화 강연비 해가지고 5,500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1인 가구 신중년 특별 강연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1인 예, 가구가 100명 정도 100명 예, 정도예요? 예,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한 그 저기 내역을 차후에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예산이 꽤 있네요. 81억 정도. 네. 지금 출생 아동에게 첫째 아는 200을 주고 우리 저기 둘째 아이는 뭐 300 네,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이고 뭐 셋째 아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저희 중에 첫 만남 이용권은 이건 국비 사업인데요. 첫째 네. 아는 200만 원, 둘째 아부터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보건소 쪽에서도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청년 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지금 평택시가 저출산 뭐 전국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 평택시는 그래도 1.02%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출생률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정책 같은 게 많이 펼쳐지면 뭐 그렇다고 아이를 뭐 안 낳을 걸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을 잘 피시면 또 이제 그 우리 인구 증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극한돼 있지 마시고 앞으로 또 차후에 인구 증가할 수 있고 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 이번 25년도 예산 짜냐고 힘드셨죠?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 감기가 들어가고 어떤 어려움이 제일 컸나요? 일단은 뭐 재정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출을 맞추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재정 자립도가 좋은 도시 아닌가요? 재정 자립도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네. 그 41%입니다. 41%?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년에가 이제 43%였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41.6%로 예, 좀 떨어질 거요. 작년에 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도에는 이제 일반 재원은 1,000억이었습니다. 1,060억. 일반 재원은 네, 전체 합하면 전체 합하면 1,200억, 1,200원? 1,222억, 7천. 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요? 네, 23년도와 24년도 넘어온 게. 그러니까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다 이겁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이건 따져보시자고요.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그 분석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초과 세입이 좀 있고요. 집행잔액도 거의 한 5천억 정도 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집행잔액 중에서는 이제 뭐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액도 있고 뭐 집행 미사유액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절감을 많이 하려 했으니까 네, 네. 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일단 또 불용액도 많이 있었죠. 네, 불용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걸 해보신 적은 있나요?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네,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되기 전부터 계속 그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제 집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네. 이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라고 네. 계속 저희는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내년도면은 이제 결산이 끝나면 불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 하셔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정말 써야 될 때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예산 부서장으로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월금도 많잖아요. 네, 이제 2월금 금년도에서 이제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한 990억 정도 이월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한 1,220억 정도가 내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미 2월이 잡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제 다 삭감을 하든지 해서 그것도 제가 다른 작년에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감 때 그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특히 주지하라. 근데 역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면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건 분명히 우리 평택시 예산이나 또 사업을 계획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엄청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삶의 질이 또 이렇게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니까 사실 올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작년보다 적게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응? 네,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 왜 네. 그렇게 원인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 22페이지 보면 평택도시공사 경영평
목표 이행 실적 평가를 해요. 네, 사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필요하고 네, 우리가 올해 횡성 커뮤니티 센터에 문제가 생겼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었죠? 그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걸, 미래 첨단 그쪽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평택 도시 도시공사에서만 재생 주관하고 쪽에. 있어요.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그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이 있어요. 이게 평택대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자료 12년치가 있겠네요. 예. 그 정책 개발한 게 현실화돼서 정책에 기반된 게 있나요? 대부분 현안 사항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네, 항만 기본계획 같은 거 그리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 관련된 그 지역 내에서 그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있죠. 결과물들이. 예, 예. 그럼 우리 평택시 정책에 위반이 된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 어느 정도 지표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항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그 해수부 건의 자료로 네, 같이 하고 있고. 예, 제출하고 있죠. 일단 간단하게라도 12년치 자료 좀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했나 예, 예, 제목하고 결과물 네, 요약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포토 세일이 있어요. 그 포토 세일하고 34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어차피 한 번에 묶여질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포토 세일이나 34페이지에 있는 평택강 설명회 개최가 한 몫의 행사잖아요. 31페이지 포트세일 관련 거는 국외협이고요. 네. 34페이지에 있는 거는 행사 비용입니다. 행사비잖아요. 예, 예,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왜 따로 이렇게 쓰셔요? 한 번에 하셔서 행사비, 여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거를 우리가 계속 따로 묶고 따로 하니까 이런 거는 한 몫에 묶어서 해오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그 국외협의는 통계목으로 국외협의로 되고요. 알아요. 예, 아는데 네, 그거를 어차피 통계목이 틀리다 하더라도 예, 예. 따로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5페이지 그 홍보 아카데미에서 항만 안내서는 승선하잖아요. 예, 우리가 요번에 토론회도 있었지만 그 승선이 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위험하고. 응? 그거는 조금 예산을 높여서라도 안전한 걸로 좀 하셔야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네. 경기도 예산이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어떻게 좀 그 아니, 건의를 했거든요. 네. 또 경기도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좀 더 규모 있고 좀 안전한 걸로 좀 교체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경기도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네. 아마 8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뭐 보니까 겨울이나 뭐 이런 예, 예, 데는 겨울 단위, 어쩌라니까.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럼 좋고 예산이 오히려 1년치에서 저기 예, 하면은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또 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예, 건의를 좀 해볼게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도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나 저쪽에 얘기를 네. 하는데도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 여가 캠핑장에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은 해놓으셨나요? 예, 저기 통로 부분은 해놨고요. 아직까지 저기 잡석 부분은 네. 아직까지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1억 이상이 될 것 같고 그 공사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민원 들어온 걸 사태를 추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온 게 없고 다른 쪽 그 캠핑장 쪽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네, 네. 다른 쪽에 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여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동향은 살펴보고 있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의는 살펴보고 있는 주의를 상황입니다. 살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벌써 그렇게 된 지가 6, 7개월이 넘었는데 현재 잡석간 부분은 어느 정도 고착화 되어서 그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객이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캠핑장 그리고 이용객들 불편성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지금 45페이지면 구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3, 4년은 더 써야 된다는 말은 저는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객 터미널도 그렇고요. 지금 그 전체 친수 공간이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터미널은 옮겨가는데 터미널하고 이제 그 터미널하고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 공간이 이제 일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신국지역 터미널은 터미널 공간은 이제 준공이 돼서 움직여지는데 화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직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갖춰지지 그런 못해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다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예산들을 4억이라는 예산이 아무튼 앞으로도 3, 4년을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우리가 제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16명 퇴직금 2억 5,600은 내년도에 일시적인 거고요. 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내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해보면은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1억 한 2천, 1억에서 1억 2천 정도까지 줄일 수 그 있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언제 다 이사를 가요? 12월 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하면은 최소한의 그 상하수도 전기료 그건 한 줄어든다. 1월 정도면은 대충 가늠이 갈 것 대충 같습니다. 가능하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평가 수당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8페이지. 저희가 매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사업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 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매년. 그럼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를 드리고 네. 거기에 이제 수정사항이 있다던가 그러면 네. 이제 수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책자로 묶어서 이제 네네. 관련 부서 다 참고하라고 네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좀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